최근 노조와 관련된 내용들의 설문들이 좀 있었던 점입니다. 한겨레 조사를 보면은 노동조합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동의가 55.4%, 비동의가 39.5%로 나타났고요. 아시아투데이의 그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공개하는 거 이런 거 찬반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51.1%로 반대 35.0%보다 크게 높게, 본격적으로 조금 이거는 악의를 품고서 진행하는 조사 아닌가 이렇게 싶은 조사이 조금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확산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역술인 천공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이렇게 묻죠. 조직폭력배나 주사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론교사 이경락입니다. 드디어 2023년이 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여론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여론조사계의 가짜뉴스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이것을 보면 총 21건이었는데요. 지역 단위의 여론조사들이 또 조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꽤 있었고요. 아무래도 신년 맞이니까 뉴스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정책 평가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례 조사가 아닌 이벤트 성격의 그런 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신년맞이 여론조사들 결과도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왔던 그 정례조사, 정기조사는 또 어땠는지 그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례 여론조사로 등록된 건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된 것들,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순서대로 보면, 여론조사 꽃, RN서치, 여기는 이제 각각의 언론사에서 2건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 한국 리서치 등의 그런 합동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리얼미터, 넥스트 리서치, 매트릭스, 리서치뷰, 이렇게 10건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나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조사도 있었지만, 월 단위 조사 혹은 딱히 이제 루틴이 없이 하는데 정기조사라고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교사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주 이제 갤럽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갤럽은 항상 매주 하는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갤럽이 공지에 따르면 그 매년 말 2주간은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갤럽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업무를 다 놓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기간에 그 KBS 광주방송 총국이 의뢰했던 조사, 이거는 갤럽에서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루틴으로 정기조사하던 거는 2주간 쉬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외에 비정기 조사는 한길 리서치가 전남 한평 지역에서 조사한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갤럽이 2건, 광주랑 전남이죠, 이렇게 2건 했던 거, 영남일보와 뉴시스의 의뢰를 받은 에이스 리서치의 전국 단위 조사 2건, 그리고 조선일보의 의뢰를 받은 K스탯 리서치 조사, 그리고 한겨레와 JTBC의 의뢰를 받은 글로벌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 2건 있었고요. 뉴데일리의 의뢰를 받은 여론평판연구소 조사 있었고, 천지일보에서 의뢰받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중부본부 조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죠. 이렇게 등록된 여론조사 기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연말 정리해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것들 많고 등록 취소된 것들도 이렇게 많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방금 보면 어느 업체가 막 2군데씩 의뢰받아서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구들은, 여론조사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들 모두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그리고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 또 아울러 신년을 맞아서 중장기적인 관점, 이런 정책 여론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조사인 뉴스핌에서 의뢰한 그 RN서치 의 조사 결과의 경우에,
지지정당 먼저 보면 국힘 39.4 대 민주 42.6,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41.9%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노동교육연금 그 3대 개혁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지지도 살펴봤는데, 찬성이 48.4%, 반대가 40.5%로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하는 게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개혁이니까 이런 추진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결과였죠. 미디어 토마토는 그 정당 지지도 국힘 38.9 대 민주 46.7, 국정운영 지지율 39.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참여한 그 전국 지표조사 MBS의 경우에 국힘 32 대 민주 28로 나타났습니다. 몇 차례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조사 방법에 있어서 전화 면접으로 하는 경우에 국힘 지지율이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갤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 보면 그 MBS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34%로 나왔는데, 여기는 또 다른 것도 조사해 봅니다. 대통령 신뢰도. 근데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38%가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국힘이 39.2 대 민주 45.5%로, 요거는 ARS 조사, 국힘보다 민주가 좀 높게 나왔고요. 국정운영 지지율 40%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국힘 37.7대 민주 49.1%로 민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1주나 2주 텀으로 하는 그런 정기조사, 정례조사였었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신년 맞이 조사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SBS, MBC, JTBC, 아시아투데이, 뉴데일리, 천지일보 등이 그 신년 맞이 조사를 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 제가 녹화하는 시점으로는 아직 그 데이터들이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에 올라와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는 조금 더 언론사에서 조사해서 그 발표한 것보다 좀 늦게 그 자료들, 질문지랑 응답한 내용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됐기 때문에 이 수치들은 맞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신년맞이 조사를 보면 국정운영 지지율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40.3%, 경향신문 30.4%. 네, 좀 낮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한겨레는 41.5%, SBS 36.8%, MBC 38.2%, JTBC 37.9%, 뉴데일리 42%, 천지일보 41%였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같은 경우는 국정운영 지지율은 묻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고, 이 결과를 보면은 경향이 30.4%로 아주 낮게 났는데, 이거는 경향이 5점 척도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사들의 경우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호감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매우 긍정, 부정, 매우 부정,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름 무음다고 이제 논외로 이제 그렇게 치는데, 이번 경향신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간값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특히나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들이나 무슨 실제 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응답을 할 때 극단치로 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MBTI도 뭐 흔히들 하는 그것도 그렇지만 중간값에 주로 많이 이제 분포들이 되는데, 경향처럼 이렇게 딱 아예 중간값을 주면 생각보다 막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향에 했을 때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중간값이 17.7%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향에서 긍정적인 지지율이 30.4%로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중간값을 놓고 거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이한 사안으로는 최근 노조와 관련된 내용들의 설문들이 좀 있었던 점입니다. 한겨레 조사를 보면은 노동조합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동의가 55.4%, 비동의가 39.5%로 나타났고요. 아시아투데이의 그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공개하는 거, 이런 거 찬반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51.1%로 반대 35.0%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얼마 전에도 가설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노조에 대한 원칙이 지키는 모습들이 오히려 작용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증명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 이런 것에 있어서도 노동 분야가 조금 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본격적으로 조금 이거는 악의를 품고서 진행하는 조사 아닌가 이렇게 싶은 조사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꼬치 조사였는데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꼬치 조사가 지난 12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질문 내용이 조금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확산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이 조사 형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형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저희 방송에서 여론조사 꼬치 조사 방법이 일관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 면접을 하고 어떤 때는 ARS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 설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안심번호를 써서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데 이번 조사에는 RDD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5%에 훨씬 못 미치는 3%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방법이 계속 다르니까 응답률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판받을 만한 지점은 이제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 요걸 보면 지난주 질문을 보면 역술인 천공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정말 상식 밖의 그런 질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누차 일각에서 라는 형태의 질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수 의견이나 불합리한 의견을 여론조사하는 이런 형태가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고 선동한다. 즉 여론을 사주하고 교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번 조사 문항을 보면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일각에서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척하는 장치도 아예 하지 않은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결과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런 천공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63.3%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체로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론조사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이제 혹시나 자신의 진영 논리 때문에 이런 질문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여론조사 기관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고서 이렇게 묻죠. 조직폭력배나 주사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식으로 묻는 거죠. 그렇게 야당에 대한 음해에 입각한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여론조사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한 때,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앞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낱낱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